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199번째 시간.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팔자가 안 좋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풀다 보면 사주팔자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재물도 직업도 흉한 그런 팔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주팔자가 안 좋은 그런 사람 중에서 간혹 안정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주팔자가 안 좋은데 안정되게 살까요? 바로 이런 분들이 사주팔자에서 절대적으로 장점을 찾아가지고 그 장점을 학문으로 승화시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옛날에는 기능이나 기술이 단순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배웠지만 요즘 현대는 어떤 기능이나 기술이 있죠? 이거는 반드시 학문성으로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디테일하고 정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학문성으로 매진해야 전문가, 즉 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으로 재물 안정, 직업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게 현대사회입니다. 자, 학문이라 하는 것은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히는 거죠. 또는 그런 지식을 일컫는 것이 바로 학문입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달리 현대에서는 기능 기술이 디테일해지고 세밀해지다 보니까 반드시 학문성으로 깊이 매진을 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전문가 프로가 되면은 재물 안정, 직업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봐가지고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사주팔자의 장점을 잘 살리게 되면 그 장점을 학문으로 체계화시키면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팔자를 볼까요? 기축년, 경호월, 을묘일, 김효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사주가 어떻게 생긴지 알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미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 안에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편이라고는 묘목 작은 나무와 지장간에 있는 개수뿐이네요. 이렇다 보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해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습니다.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네요. 자,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에 오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미토 안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연지의 축토, 그 다음에 일지의 미토, 시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오안에 월지 오안의 기토가 함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의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 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 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거 묘목 빼고는 전부 상대편이죠. 그러다 보니 사주가 아주 신약해진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용신은 묘목으로 잡아야 되겠죠. 묘목 안에 간목 정도 큰 나무로 잡아준 게 좋겠죠. 그리고 희신은 운에서는 물기운이 돌아야 수생목으로 해서 일간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쇠의 기운도 좀 설기시켜주고요. 그래서 물기운이 희신인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용신은 묘목 안에 간목이 용신이고요. 자, 이렇게 사주가 신약해졌어요. 사주가 어떤가요? 일단 재물으로 보면은 사주에 재물은 많이 있죠. 기토, 축토, 미토, 기토
오한의 기토까지. 그런데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이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이 묘목 믿고 이 재성을 취할 수 있냐는 얘기죠. 물도 없고 물도 못 먹는 작은 나무가 안 되죠. 재물을 칠 수 있는 힘이 약해가지고 오히려 재물한테 휘둘리는 그런 꼴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재물운이 매우 안 좋은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자분이니까 직업성을 봐야 되겠죠. 직업운이 좋아야 직업 안정이 돼서 재물운도 좋아진대. 직업을 보려면 관을 봐야 되겠죠. 관은 나를 극한오니까 쇠가 되겠네요. 월간의 경금 큰 쇠가 작은 나무를 한 방에 쳐버린다는 그런 형국이죠. 을경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묘목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 큰 쇠가 나를 극화해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 관이 상당히 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관직운도 내가 직업도 내가 제압을 못하니까 내 뜻대로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직업운도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남자 사주팔자가 재물운, 직업운이 약해지니 사주팔자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사주도 약하니까 경쟁력에서도 밀려버리고 그런 사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사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사주를 볼 때는 항상 그 사주에 장점은 없는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지를 보니까 묘목이 보이네요. 묘목이 뭔가요? 이게 12운성 중에서 걸록이죠. 걸록은 학문성을 뜻하고 재물운을 주관하는 그런 성이죠. 그래서 나랏밥을 먹는다고 그러죠. 학문을 잘하면. 그래서 학문성을 주관하고 있네요. 그리고 묘목이 도화성이 되고 또 묘목이 현침살도 되네요. 그러니 도화성은 애기 쪽, 그 다음에 현침살은 디테일하고 예밀하게. 그러니 그런 학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애기 쪽의 학문, 디테일하고 아주 예밀하고 정밀한 그런 학문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월제를 보니까 오화가 이게 뭔가요? 문창기인이죠. 문창기인 역시 학문성을 뜻하죠. 근데 이게 또 도화로 잡혔네요. 그래서 무슨 학문을 해야 되냐? 역시 도화살은 애기 쪽이죠. 애기 쪽 학문. 그리고 오화가 또 현침살로 되어 있네요. 디테일. 그죠? 디테일하고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문, 정밀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연지의 축토, 그 다음에 일지의 미토가 뭐죠? 이게 흙이죠. 흙은 바로 화개살이죠. 화개살 역시 애기 쪽에 발전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그럼 천간에 있는 기토 이것도 화개살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애기에 상당히 발전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주가 은근히 식상이 강하죠. 오화월에 태어나가지고 불기운이 은근히 강하다는 얘기죠. 물이 견제를 못해주다 보니까 불이 은근히 강해요. 불이 뭐죠? 식상이죠. 식상이 은근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 기능, 기술 등의 끼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 학문성도 있고 이 학문성을 예 기능 쪽, 그 다음에 디테일하고 정밀한 쪽에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훌륭한 기능인, 기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반도체 기술로 상당히 이름을 떨쳤던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으로 상당히 재물도 갖고 가고 직업 안정도 가졌던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다음 이 사주팔자도 보자고요. 병원년, 무술월, 임술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이 사주도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이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시, 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일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4편이라고는 자수, 작은 물과 경금, 큰 쇠뿐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됐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네요.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져 놓으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식상인 사주팔자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갈의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연지호와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안의 정화, 일지 술토안의 정화가 암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월지의 술토, 일지의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오한의 기토가 암정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병화오와 큰불, 작은불, 그 다음에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내 편이라고는 경금과 자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일지에 있는 술토는 하나는 관인상색으로 내 편으로 돌아왔죠. 나한테 상당히 부담되는 흙이지만, 그래서 관인상색으로 일지에 있는 술토는 내 편으로 돌아서 사주 힘빨이 좀 생겼네요. 그렇지만은 이 무술이라는 화생토를 받은 흙이 너무 강해서 물이 약해진 약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러면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경금, 그죠? 원래 시주가 다 용신이 되겠죠? 그렇지만 시주 중에서 경금 큰세가 금생수에 있으니까 경금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수도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네요. 이 신도 사주에서 큰 세가 와야 경금이나 신금이 와야 이 흙들을 갖다 토생금으로 설기를 시키고 금생수로 이어지는 통관 엎으로서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이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재물운이 어떤가요? 식상이라도 발달돼서 식상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재물운이 좋을 텐데 식상은 없고, 또 재성이 있죠. 병화하고 오화, 불기운이죠. 이 사주가 약하다 보니까 저 불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부담이죠. 그리고 이 불들은 사주에 아주 부담이 되는 흙을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을 막고 있는. 그러니 재물을 제압할 수도 없고, 이 재물이 사주 흉한 관을 갖다 생하다 보니까, 나를 극한호에 생하다 보니까 재물운이 매우 안 좋은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직운은 어떤가요? 관운은, 직업운은 바로 흙이죠. 화생토를 받은 흙이 여지없이 큰 물을 막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흙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무서운 존재고. 그러니 관직도 내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직운, 직업운도 매우 안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안 좋은 사주팔자가 됐네요. 재물은 관직운, 남자분께서 관직운, 재물운이 약해버리면 상당히 안 좋은 사주가 되죠. 자, 그런 사주인데 이 사주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장점을 찾아보면 먼저 사주에 도화살이 발달됐네요. 특히 자수, 오화가 있지만 자수가 또 특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도화살이죠. 이 도화살은 애기 쪽, 또 머리가 좋은 살이죠. 그래서 애기의 발달이 좋고, 그 다음에 술토 이게 뭔가요? 화개살이죠. 화개살은 예능, 기능이죠. 애기 쪽에 좋은 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무토도 화개살로 봐서 애기능 쪽에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금용신이네요. 편인이죠. 편인 역시 애기 쪽에 발달이 좋은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그러니 도화살, 화개살, 편인 이걸로 인해서 기능적으로, 예능이나 기능적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발전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현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로 생활의 안정을 갖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물운과 관직운이 약하지만 사주의 장점을 살려서 이 기능적으로 가서 그 기능을 살려가지고 체계적으로 살려서 삶의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풀다 보면은 좋은 사주에도 반드시 약점이 있고 또 안 좋은 사주에도 반드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봐서 안 좋은 사주팔자라도 그 사주 속에 반드시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학문으로 승화시키게 되면은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